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F4 비자로 취업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F4 비자는 취업하기가 불편하다고 이렇게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사항을 표시할 정도로 취업 제한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바꾸어서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종에서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생각하면 또 취업 가능한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F4 비자는 제조업 그리고 농축산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직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많이 계시는 것이 지금 간병인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간병인도 F4로 취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간병인 역시 그 전문직에 속하기 때문에 간병인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육아도우미라든지 또는 그 가사도우미 및 요양보호사 등 모든 것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간병인으로 취업을 했을 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답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간병인으로 취업을 할 때에 그 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병인으로 취업을 해도 그 소득 신고에 따라서 그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분들은 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일당으로 신고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떻게 취직으로 신고해서인지 저희도 그게 아직 지금 확정적인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부분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 직원이 판단을 해서 한다고 여기까지만 지금 들은 상태여서 추후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도우미라든지 가사도우미는 당연히 F4로 취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의할 점은 그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를 정상적으로 계약 체결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추후 또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에서 사무직은 뭐 회사 같은 경우도 좋고 뭐 서비스 업종에서도 좋고 회계나 경리 이렇게 사무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F4로 취업이 가능하고 합법적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F4 비자로 취득 후에 식당에서 취직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제과, 제빵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제과점에서 취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근무했을 때에는 매니저급 관리직은 당연히 취직이 가능한데 여기서 조건이 뭐 매니저라 하면은 뭐 카운터도 보고 그 다음 서빙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뭐 수십 명이 있는 이런 식당에서 매니저가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식당 규모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사 자격증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주방장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요. 요리사 자격증을 없이 그 주방장으로 근무했을 때에 취직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도 모순되는 것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은 그 월급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재직증명서 같은 거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저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보면은 그 주방장으로 영주권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서류에 보면은 뭐 요리사 자격증을 첨부하라 이런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책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뭐 새로운 뭐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할 때는 요리사 자격증이 없이 주방장으로 근무했다는 그 조건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어 강사 등 전문직 또는 운전기사 등 전문직은 당연히 가능하고 근데 F4로 그 오토바이 이런 배달 같은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F4로 건설 현장 취업 가능하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을 저희가 참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방수, 원수원도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건설 현장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첫째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건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 업종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은 객관적으로는 현장에서 취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자격증을 보지 않고 하죠. 그래서 근무 가능한 자격증 취득에서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뭐 정보통신 자격증도 있고 세탁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 우리 동포분들이 현장에 취직한 이유가 좀 소득이 좀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려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보면은 그 F4 비자의 가장 큰 강점이 뭐가 있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고 그 다음 본인이 현장에서 근무하신 다음에 그것을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을 때에는 그것이 합법 취업이 되고, 그 다음 하나는 연봉이 또 국가에서 제정한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736만원 이상이죠. 거기에 조건이 도달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신청을 하면은 어떤 분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 개인 사업자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뭐 세무사 분들을 초빙을 모시면은 1년에 개인 사업자는 2번 신고하거든요. 법인체는 4번씩인데 개인 사업자는 2번 신고하기 때문에 2번만 어느 정도 수수료 드리고 신고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방법이 또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도 또 건설 현장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F4 비자로 건설 현장에서 취업 가능한 부분과 또 어떻게 하면은 전문적인 취업 자격증이 아니지만 그 업종에서 해당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외계TV의 김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